먼저 우리 충청북도 도민 여러분께 이번 우리 국민참여당 충청북도당 당원대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과학 비즈니스 벨트 유치 문제가 약속대로, 여당의 약속대로, 대통령의 약속대로 지켜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지금은 원점에서 다시 논의한다고는 이런 아주 법도에 어긋난, 정치도에 어긋난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가슴 아픈 마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나눕니다. 또 구제역 때문에 정말 그 축산 농가는 물론이려니와 농가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어려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와 연관된 여러 분야도 참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특히 제 고향인 진천 음성 지역이 더 피해가 큰 걸 보면서 정말 가슴 아픕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복구해서 다시 새롭게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 국민참여당의 관심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충북도당과 함께 축산농가와 농민들의 앞날에 보다 더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1년 동안 저희가 창당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는 제2기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지난 1년간 도당을 이끌어 오신 김광직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새로 집행부를 떠맡게 되신 우리 김학래 신임 도당 위원장과 새로운 집행부 여러분들에게 격려와 기대를 겁니다. 우리 도당의 당원들은 물론이려니와 우리 충청북도에 계시는 민주주의와 그리고 정의와 그리고 충청북도의 민주화의 발전을 염원하는 여러 시민들이 정말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국민참여당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저희 국민참여당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으로 대별되고 있는 이제까지의 구태정치, 지역중심정치, 그리고 패권정치, 이런 것들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정당으로 작년에 시작해서 이제 제2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2기는 현재 단독 후보로 나와 있는 전 보건복지부 장관, 우리 국민참여당의 참여정책연구원장으로 계시는 유시민 후보가 단독 후보로 돼 있어서 제2기 당대표로 오는 3월 12일 당선될 것으로 저희들은 모두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시민 대표의 지도력 아래 우리는 새로운 꿈을 꿉니다. 2012년 의회 권력을 교체하고 정권 교체를 이룩함으로써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것을 우리는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새로운 역사는 이미 지난 6.2 지방선거 때 충청북도를 비롯한 곳곳에서 우리 야당 연합 정치의 한 틀을 만들어낸 것처럼 새로운 연합 연대의 틀 속에 정말로 국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정치, 그리고 시민이 모두 함께 뜻과 의지를 펼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펴나갈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새로운 정치를 펴냄으로써 우리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드릴 것이죠. 우리 충청북도 도당은 아시는 바와 같이 6.2 지방선거 때 지사선거에 민주당과 함께 단일화를 이뤄내고 그 후도 계속해서 우리가 연합 연대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정말 원만하게 꽃필 수 있도록 시민단체와 함께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린다고 하면, 이제 우리는 2012년 새로운 희망을 국민들과 함께 나누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가 정도에 서고 그리고 바른 정치를 해나가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치를 펴므로써 이제까지 이명박 정부가 지난 3년간 저지른 모든 폐정으로부터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 충청북도 도민들과 특히 민주주의를 사랑하시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제 행사에 늦었던 문제나 또는 우리 충청도민들에 대한 우리 국민참여당 당원들의 인사 말씀은 좀 전에 이재정 대표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저도 그대로 여러분께 드립니다. 그리고 한두 가지 정도만 더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좀 대화를 주고받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돌아보면 지난 참여정부 때 신행정 수도 문제를 가지고 여야 간의 대립이 극심했을 때 한나라당이 헌법소원을 내고 뭐 이명박 대통령이 군대 동원해서라도 막고 싶다고 하고 이럴 때 위헌 결정이 일부 나고 나서 당에서 이렇게 수도권 의원이 누가 나가서 토론을 하라 그러는데 아무도 나가려고 하지 않아서 제가 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당시 지역구가 경기도 고양시였습니다. 서울 바로 옆에. 나가서 이것이 위헌이라면 청와대 빼고 다 옮기자. 그렇게 주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과학 비즈니스 벨트 문제도 제가 고향이 포항 바로 옆에 있는 경주입니다. 포항하고 경주는 한 동네처럼 옛날부터 이렇게 여겨져 왔는데 지금 이 문제도 기왕에 이야기됐던 것처럼 그대로 해라 이런 입장을 저희 당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듣곤 합니다. 국회의원 시절도 나가서 왜 경기도 이익에 반하는 이야기를 하느냐. 또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가서도 계속해서 수도권 규제의 무분별한 완화에 반대하고 국가균형발전 추진을 계속 주장하고 행복도시에 찬성하고 왜 경기도에서 그렇게 표를 잃느냐. 또 요즘은 대선 나가려는 사람이 고향에서 표 받아야 되는데 왜 고향 사람들이 그거를 대구, 경북, 울산 이쪽 근처 어디로 가져오려고 하는데 당신은 그거에 찬성 안 하냐.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저희 국민참여당이 이 신행정 수도 뭐 지금은 행복도시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나 과학 비즈니스 벨트 문제에 대해서 표면상 충청도의 입장을 거두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우리 대표님께서 충북 분이드셔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예. 대표님께서 고향도 여기시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마음 편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희 당 국민참여당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어느 특정 지역의 이익 혹은 손해를 떠나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 불균형이 날로 심각해져서 국가가 이렇게 균형을 잃고 갈 길을 제대로 못 갈 지경에 이런 국가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지역 간의 균형 발전, 국토를 골고루 활용하는 그런 정책, 종합적으로 국가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충북도민 여러분 또 충북도의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국민참여당이 참 기특하다. 충북을 또는 뭐 충청도를 편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를 생각해서 각자의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당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 점을 특별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더더군다나 저희 당은 이재정 대표님께서 창당 때부터 당을 이끄셔서 참여정부에서 장관을 지내신 분답게 늘 원래 그 정책을 추진했던 경위, 그 취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에게 늘 되풀이 환기시켜 주시고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당은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충북도민 여러분께 저희 국민참여당이 많은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우리 김학래 도당위원장이 새로 맡으셔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특히 여기는 뭐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번갈아서 지금까지 권력을 잡아온 것이 충청북도인데 저희 국민참여당이 새롭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도 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한때 이명박 대통령이 비즈니스 벨트, 과학 비즈니스 벨트는 공약했던 건데요. 웬만해서는 이명박 대통령 공약을 찬성하는 법이 없는데 우리 당이 이것만큼은 원래의 공약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저희 국민참여당을 제가 맡게 되면 당대표를 맡게 되면 무엇보다도
야권 전체의 힘이 더 커지고 또 야권의 결속, 연대연합의 기운이 높아질 수 있도록 당을 운영하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명박 정부, 한나라당 정부의 이런 막무가내식 국정 운영, 국민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는 독선적인 행정, 그리고 경제에서 안보, 이 전염병 관리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무능을 드러내고 있는 이 국가 운영의 파탄 상황,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정권 교체가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야권이 각자 자기 자신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각 정당들이 야권 전체의 힘을 모으고 그리고 야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높이는 쪽으로 서로 경쟁하는 가운데 협력하기를 바랍니다. 저희 국민참여당부터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당은 내년 총선에서 지난 6.2 지방선거 득표율 6.7%의 2배 이상 정당 득표율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원내 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목표가 저희 당에게 매우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이 목표 역시도 전체적으로 야권이 의회 권력을 다시 탈환하고 정권 교체를 이루는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가운데에서 이 목표를 추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처음 도당위원장으로 당선된 김학래입니다. 앞에서 저희 대표님하고 대표 후보님이 다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앞에서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만 표명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분이 그런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는 게 예의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누가 친노다, 누가 친노가 아니다 이렇게 공방하는 것은 노무현 정신에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가 누구가 되었든 노무현 대통령이 이 정치인으로서 또 인간으로서 또 시민운동가로서 삶을 살면서 가졌던 여러 모습과 지향 가운데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가는 것이 좋은 개성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보는 것, 내가 보는 노무현, 내가 생각하는 노무현 정신, 이것만이 옳은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너그럽게 이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저 인류 역사에서 아주 훌륭한 분으로 꼽히는 예수님도 제자가 12이나 있었고, 그 12제자가 예수님의 정신에 대해서 다 똑같은 해석을 했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한 사람, 한 정치인, 대통령을 지내신 분의 정신에 대해서는 각자가 생각할 수는 있겠으나 그것을 자기가 재단하려고 해서는 좀 좋지 않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약간 애둘러서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당은 이 총선 출마나 혹은 후보자의 선정 과정이 다른 당과 달라가지고요. 맨 먼저 지역위원회에서부터 논의가 먼저 시작이 되고, 그것이 도당의 적절한 기구에서 논의를 해서 거기서 후보를 선정하게 그렇게 되죠. 제가 먼저 마음을 먹는다 하더라도 지역위원회와 도당에서 이 합의를 안 해주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국민참여당의 이 강점은 충청북도에서 그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정치적 결의와 정신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6.2 지방선거 때 이시종 지사를 성공시킬 수 있도록 정말로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좋은 결실을 만들어낸 것도 우리 도당에 있는 당원들이 정말로 합심해서 그 뜻을 세워서 함께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충청북도도 오는 2012년 총선에 정말 이러한 6.2 지방선거의 연합연대 정신을 가지고 야권이 보다 더 깊이 있는, 또 서로 함께 이기려는, 단독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승리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연합정치의 정신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정신 아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감정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감정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요. 이제 원래 이것은 이제 한나라당에서 공약했던 사항이고, 근데 이제 그 공약이 왜 그렇게 됐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한나라당은 주로 영남 정당인데 왜 한나라당에서 그런 공약을 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이제 표가 급해서 그랬다고 대통령은 말씀하셨는데 서로 그랬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말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합당한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표가 필요해서 했던 다른 어떤 철학적인 것이 있어서 했던 일부의 대통령이 한 약속이라는 것은 그 약속의 내용보다 약속을 지키는 그 자체가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 신뢰가 무너지면 어떤 정책도 정부가 국민들에게 지지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적인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애초부터 과학 비즈니스 벨트가 왜 충청권과 연계되어서 나왔을까? 그걸 생각해 보면 이것은 단순히 첨단 의료 복합 단지를 어디다가 설치하냐 이런 문제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죠. 이 과학 비즈니스 벨트가 충청권과 연결해서 나온 것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 이래에 꾸준히 행정 중심은 못 옮기더라도 과학, 기술 또는 산업의 중심지는 다른 국토의 다른 공간에 할 수 있고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신행정 수도를 검토를 하다가 너무너무 많은 내부 반발이 있으니까 행정기능은 못 옮기더라도 다른 걸 생각해보자. 이렇게 사실은 이 흐름은 유신시대부터 있었던 거라고 보는 게 옳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여정부 때 와서 국가균형 발전을 본격 추진하면서 사람들이 무엇인가 행정이 아닌 국가 권력의 행사와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닌 다른 분야의 미래지향적인 중심을 만들 때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고려해서 늘 충청권을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고 그 문제를 검토했던 겁니다. 이것은 정파의 차이를 초월해서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이 헌법적 가치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1차적으로 그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었다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 2002년 대선 때 신행정 수도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 대덕연구단지와 또는 지금 오창, 오송 등등 해서 주로 과학, 연구, 그리고 이제 지식산업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중심 기능을 국토의 중심부에 있는 충청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됐던 것이 그 배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당이 국민참여당이 이 과학 비즈니스 벨트 문제에 대해서도 충청권을 중심으로 검토했던 기존의 국가의 입장 이런 것들이 특별히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한은 기존의 국가와 대통령이 밝혔던 입장을 그대로 존중하는 가운데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 옳고 기술적으로 합리적이다. 이런 판단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 문제를 자칫 어떤 지역 간의 갈등으로 이렇게 서로 다른 지역 간의 어떤 이권을 놓고 다투는 모습으로 이렇게 몰고 가게 되면 그러면 이거는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불행이 될 것이다. 우리가 어떤 것을 새로 하려고 할 때 어느 지역이든 그것을 유치하고 싶어 하는데 이 지역 국가균형 발전이나 혹은 과학 비즈니스 벨트, 신행정 수도 이런 것들이 충청권을 위해서 충청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정책이 아닙니다. 원래 물론 충청 주민들에게도 혜택이 가지만 근본적으로 국가 발전 전략 차원에서 기획되고 입안된 것인데 그 원래의 취지를 무시하고 단순히 어떤 이익이 되는 어떤 것을 어느 지역에 배치하느냐는 문제로 이렇게 바꿔버리게 되면 아주 중요한 문제를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처럼 만들어버린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참여당은 일관되게 전에 이제 행복도시 기공식도 우리가 행복도시에 가서 제2청와대 기공식도 퍼포먼스를 하고 지난번 지방선거 때 그랬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걸로 해서 이런 입장으로서 우리 당이 다른 지역에서 다소 불이익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공당으로서 불가피하게 감수할 수밖에 없는 불이익이고 우리는 국가적 견제에서 옳은 길을 간다. 이런 관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예. 제가 하나만 더 이 첨가해서 좀 말씀을 드리죠. 이런 그 국가의 기간 산업이나 또는 국가의 아주 핵심적인 어떤 미래지향적인 이런 국가 발전에 중요한 사업들을 사실상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대체로 지역 중심의 지역주의에 매몰된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그런 지역 이기적 생각을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움직이고 노력들을 해온 게 과거의 구태 정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뜨리지 않으면 이 앞으로 국가 미래라고 국가 발전이라는 지금 유시민 우리 대표 후보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큰 틀의 미래를 설정해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만일 이번에 이것을 흐트러뜨리면 만일 짝에서 뭐 어느 부분은 어디로 가고 어느 부분은 어디로 가고 이렇게 놓을 것 같으면요. 이것은 오히려 안 하는 것만 못한 그리고 이런 선례가 역시 지역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정치 세력에 의해서 정치적 이해관계, 지역적 이해관계로 국가의 미래를 망가뜨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충청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도 정말 간곡히 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이 충청도의 어떤 이해관계, 충청도의 발전 이런 관점으로 보시지 마시고 국가 전체의 발전에 우리 중부 지역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보시고 이 문제를 지역적 이해관계에서는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정치권에서 이게 큰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권 안에서도 집권 세력 안에서도 이것이 논란의 초점 중에 하나가 되어 있는데 지금 대통령 입장은 급해서 표 얻으려고 공약했던 거라서 나 안 지킬란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그 부끄러운 이야기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야기한다는 것이 우선 매우 놀랍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헌법을 다시 읽어보시고 대통령의 지위, 대통령의 위상, 대통령의 권한, 대통령의 책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은 이제 평의원에 불과합니다만 지난 시기에 한나라당의 유력한 대통령 경선 후보였고 지금 국민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께서 이것은 대통령이 책임질 일이다 이렇게 한마디 하고 말았죠 지금. 그러면 뭐 일이 잘못되면 그 잘못된 데에 대해서 대통령이 책임져야 되고 일이 잘못된 자체에 대해서는 나는 모르겠다 이런 뜻으로 오해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당내에서의 직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은 국민을 보고 정치하는 것인데 많은 국민들이 나를 지지하고 나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있다는 판단을 해야 될 그런 위치에 계신 분이라면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의 철학을 밝히는 것이 옳습니다. 그냥 국가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 그리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토의 균형 있는 활용에 대한 그런 판단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 문제에 관해서 자기의 철학을 밝히는 것이 정치 지도자가 국민 앞에서 취해야 할 마땅한 도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단순히 대통령이 공약한 거니까 대통령이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 점에 관해서 저희도 한때 집권 세력 안에서 일을 해봐서 집권당 안에서 문제가 생길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과학 비즈니스 벨트 문제가 어떤 국가 발전 전략과 관련되어 있는 이슈인가를 생각한다면 이 문제에 관한 그런 유력한 그런 정치인으로서 이 철학적 태도는 또는 정치적 입장은 분명히 밝히는 것이 그것이 정치를 발전시키고 국민을 안심시키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예측 가능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저희 국민참여당은 참여정부를 개성하려고 하는 정당인데 참여정부 여러 정책 노선 가운데에서도 저희가 가장 중시하는 것이 국가균형발전 정책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역시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국토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공간적으로 볼 때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이 지역이 여러 가지 미래지향적인 그런 계획을 수립할 때 늘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될 대상이다. 이런 점들은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충북이 이제 어느 정도 현실적인 목표를 가지고 총선에 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말씀드리기가 힘듭니다. 이제 막 이제 신임 도당 위원장이 뽑혔고 저희 중앙당도 아직 선거 중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뭐 그냥 이론적으로 어떤 목표를 세울 수는 없으니까요. 당이 여러 가지 역량을 강화해 가는 가운데 각 지역별로 여러 가지 인물군이나 이런 것들을 따져서 구체적인 목표를 잡아야 돼서 좀 더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야권의 연대연합이나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진보개혁 진영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서 이렇게 선거를 치르게 되면 한나라당의 승리라는 결과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측 가능한 결과를 향해서 아무 다른 대책도 없이 계속 간다는 것은 야권이 국민에게 버림받을 각오를 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권은 전체적으로 서로 손을 잡는 일에 좀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그렇게 야5당 또는 야4당이 연대 협력해 가는 가운데 그중에 어느 한두 정당 또는 세 정당이 서로 당원들이 마음이 맞아서 이렇게 복잡하게 연대하기보다는 아예 하나의 당을 하자 이렇게 마음이 모아진다면 그 연대연합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전체 야권 중에서 일부 정당들이 통합할 가능성이 있고 또 그런 것들은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참여당도 연대연합을 추진하는 것은 굳건한 1년 전 창당 때부터의 기본 입장이고 이 과정에서 혹시 다른 진보 정당들과 통합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진지한 논의의 대상이 될 상황이 되면 당원들이 논의해보고 그리고 다른 정당의 당원들도 원하고 우리 참여당의 당원들도 원한다면 합당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그러면 그건 또 미래의 과제로 넘겨두고 서로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협력하고 연대하는 데까지 일단 이제 나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원론적으로 제가 드린 말씀이고 이런 문제들을 좀 더 현실성 있게 그렇게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각 정파의 정당의 책임 있는 그런 정치인들 사이에 좀 더 깊고 허심탄회한 논의 그리고 당원들 사이에서의 대중적인 토론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비로소 어디까지 가능할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지금 원칙적으로 국민참여당은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열린 자세로 마음을 열고 대화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책은 서로 또 의논을 많이 해야죠 앞으로. 그러니까 누군가 어느 정당이 정책을 발표하고 나면 다른 야당들은 연대연합 문제 때문에 그 정책에 대해서 무조건 받아들인다. 이것은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큰 정당이 내어놨던 작은 정당이 제안을 했던 간에 나중에 야권이 서로 논의해서 공동의 공약을 만들어 나가야 될 텐데 어차피 그 과정에서 어느 정당이 내놓은 정책 중에서 보완이 필요하거나 수정이 필요하거나 이런 것들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 정책 토론의 일환으로 그렇게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책 얘기하자는데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그러면 좀 곤란하겠죠.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해보신 것이 너무 많으셔서 해봐서 아는데 이게 MBC 거법 아닙니까? 저는 제가 보건복지부 장관 해봐서 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고 다만 그 돈 계산은 복지부 장관을 안 해봐도 누구나 할 수 있는 돈 계산입니다.